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국가 부도, 항복, 디폴트 상태 핵심은입니다. 러시아 금융봉쇄를 통해서 서방의 압박이 지금 현실화돼가지고 16일 이후 지금 17일이 지나가고 있죠. 국가 부도에 직면되었다부터 러시아 이제 끝났다, 항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언론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나씩 또 풀어볼게요. 세계 경제가 커플링화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북한 이런 몇 개의 나라 제외하곤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느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언가 이슈가 발생이 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든 어떤 시기든 여파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필수 자원을 수출, 요 필수 자원은 당연히 대부분 석유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철 등이 있죠. 필수 자원을 수출로 해서 세계에 보급하는 나라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동안 대표적으로 중동에 석유가 있었죠. 석유값을 그렇기 때문에 매번 컨트롤을 해야 하는 미군을 중동에 주둔시키고 항상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슈는 러시아가 터뜨렸죠. 이를 벌려서 엉뚱하게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슈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 본토에서 전쟁이 또 나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지하 자원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전쟁이 나는데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그러니 곡창지대라 여기에서 또 수출을 유럽이나 다양한 나라들에 하는데 이게 여파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서방은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럽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이 확대된다라는 걸 용인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 이는 자연스럽게 유럽,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에서 유럽의 이 서방과 서방의 동맹국들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미국의 리더십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납이 안 되죠. 근데 러시아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값싸게 유럽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일단 목소리는 같이 내지만 행동력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자원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할 말 다 하고 액션을 취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이 천연가스부터 해서 지하자원의 상당 부분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말로는 러시아 너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 다양하게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에너지 자원에 관해서는 압박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독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압박을 가할 수 없을 거고 종이 호랑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봉쇄가 차근차근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금융거래 제약을 상당히 준 상황입니다. 항상 강대국들의 싸움에 우리나라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 사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에 붙었어요.
왜? 세계 대부분이 지금 미국에 붙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압박하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또 압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러니 우리나라마저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면 전 세계 대부분이 지금 몇몇 나라 빼고 미국과 유럽의 동조에서 러시아의 압박을 가하고 스위프트 제재가 매우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통화가 매우 강력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 유럽에는 당연히 영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이제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있죠. 이 나라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의 외환자산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니 러시아는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고 있지만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요거 관련된 이야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이쪽으로 해 놓을게요. 어쨌든 외환보유고가 러시아는 엄청나게 쓴 것도 아닌데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이 깨지면서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이 봉쇄의 압박, 러시아에 대한 이 금융 봉쇄의 압박이 매우 강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자국 화폐 루브라를 통한 그리고 외환보유고에서 열심히 쌓아놓았던 유로나 달러나 엔화 뭐 이런 돈을 이용해 가지고 해외에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안 됩니다. 외환보유고는 봉쇄됐고 루브라는 다른 나라들이랑 쓰지 말자고 스위프트 제재가 지금 어느 정도 묶여 있으니까 수단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러시아가 북한처럼 폐쇄되게 이렇게 생활하는 대놓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 국가부도 디폴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벌써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완전히 깎아버리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기사 읽어보면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JP모건이 러시아에 오는 16일 만기로 돌아오는 달러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다. 보면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1998년 이후로 다시 시작이 또 한 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략 금액이 16일 7억 달러, 8,582억 7천만 원의 채권 만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서방 국가의 제재와 일부 자산이 지금 동결이 돼가지고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묶어버린 상황에서 루브라를 외화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스위프트 제재로 막아버렸으니 러시아가 굳이 뭐 중국을 통해서 위안화로 바꾼 다음에 중국한테 부탁해서 달러로 받고 이거를 받아서 뭐 현금을 무료로 수송해가지고 비행기로 태워서 채권에 갚는 뭐 이런 거를 러시아가 굳이 할 이유는 1도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쭉쭉 내려보면요. 외신들은 여기에 러시아의 해외 대출 기간 손실을 지금 입히기 위해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디폴트가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러시아는 이미 자기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다양한 나라들의 압박을 그리고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해? 그러면 나도 니네들이 빌려준 돈 안 갚을 거야. 그냥 우리 둘 다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어요. 러시아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체급이 있는 나라고 지하자원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면 당연히 러시아는 큰 수를 하나 던지는 건데 서방과 미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일단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에 따르면 이자가 1,435억 3,560만 원 수준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루브라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리의 수출 대금이나 뭐 자원 뭐 수입하고 뭐 이런 거를 앞으로 루브라로 일단 계산할 테니까 너네들 루브라로 받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걸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눈치채야 하겠습니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시점이 17일이에요. 그러니 이미 16일을 지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시점이 16일에서 이제 17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뭐 국가 부도가 임박해서 미국과 서방에 뭐 항복 선언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국가 부도 임박 시그널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러시아의 이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메가톤급 그런 이슈 막 엄청나게 하락하고 난리가 나서 뭐 파란불만 들어오는 그런 게 현재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 석유나 지하 자원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급자족이 된다라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해외에 필수 자원들을 수출해서 막 내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그걸 수입하는 나라, 지금 유럽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도 근본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도 위기지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겠지만 누가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그러니 요걸 눈치채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또 러시아는 돈을 매번 프린팅하는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이 엄청나게 찍어내면 찍어냈지. 그러니 유럽은 종이돈으로 뭔가를 또 사고 뭐 이래야 되는 방면에 러시아는 지하자원, 종이돈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니 이렇게 러시아가 엄청나게 막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는 언급할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외환부 요구 구성을 보면 알뜰하게 맞춰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금이랑 위안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점도 있죠. 화폐 값어치가 쓰레기가 되면 바로 주목받는 게 귀금속이에요. 근데 귀금속을 열심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매입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과거 자료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더욱더 매입을 하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만약에 진짜 뭐 외환에 뭐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봉쇄 받아서 자급자족이 어려워서 막 나라가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귀금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버틸 수 있다라는 점. 물론 근데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있는 나라고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은 그거를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봉쇄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거는 국민들이에요. 국가도 타격을 보지만 국민만큼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조기 점령을 했었으면 전략적인 목적을 또 달성했었으면 크림반도 사태처럼 서방이 반응을 늦게 해가지고 제재가 오더라도 무의미하게 그리고 이게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석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노렸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점에서 이제 러시아가 예측이 나머지는 했는데 이 부분은 못했다. 이런 거 우리가 또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원래 요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요 위안이에요. 위안화 중국 이것도 조만간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러시아가 서방과 그리고 미국의 주도하에 봉쇄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러시아와 교류를 아예 끊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교류량이. 그러면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더 의존을 하면서 이 봉쇄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너 러시아랑 교류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긴 하지만 이미 중국은 금융 강대국에 서방과 미국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서방과 미국이 중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얘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요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이 나라들
다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이게 뭐 러시아가 뭐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건 아니고 뭐 하락했다 올라갔다 뭐 이런 단순 폭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 예측을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우크라이나 조기 점령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산 자산을 살려면 루블화로만 결제해라. 뭐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뭐 러시아가 갚을 수도 있지만 일단 수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다 막히고 스위프트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막혀. 물론 억지로 어떻게 해서 갚을 수는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미국과 서방의 자존심이 있고 러시아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디폴트 뭐 난다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충격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바탕은 러시아의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난 타격 보더라도 그에 버금가게 서방과 미국 그다음 나라들도 다 엄청나게 타격을 볼 거예요. 당연히 전 세계는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에 속보로 러시아가 이자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외환보유고 동결 자산 이거를 일정 부분 이자로 갚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애초부터 가능했다면 국가부도 디폴트 이야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씩 갚으면 디폴트가 날 생각이 애초에 없고 언론의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를 또 러시아가 했다라는 점과 서방과 미국이 언론을 통해 이제 이야기를 언론에 전해준 거죠. 이렇게 갚으려고 했다라는 걸 보면 그래도 디폴트가 엄청난 이 메가톤급 이슈가 또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사 읽어보면 서방의 경제 봉쇄로 외화가 묶여서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는 러시아가 만기로 돌아온 것 중에 이 국채 이자를 지급 명령 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갚으려고 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동결된 외외 자산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 보면 이제 미국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이자를 지급되는 거를 차단할 경우 여기 있죠. 러시아가 달러 루블화로 이자를 지불하려고 해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 서방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말이에요. 러시아는 일단 갚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다 정리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입니까?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조기 끝내지 못한 게 일단 문제긴 해요. 여기에 여파로 인적 물적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고 군비 지출이 이제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국방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몰빵을 한 건 아니에요. 여유 있는 군, 이 자원을 통해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프간처럼 뭐 완전히 휘청 그건 아닐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서방이 금융봉쇄를 감행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일단 전쟁을 하면서 이미 각오를 하고 했어요. 당연히 월스트 플랜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크림반도 사태처럼 빠르게 점령해서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내부에서 무너져가지고 러시아가 끝냈으면 서방이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무의미한 제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없어졌으니까 뭐 아니면 절름발이가 되던 뭐 반이 박살이 나던.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출혈로 플랜 B 최악의 지금 상황이 러시아 생각에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이지만 버틴다. 근데
국민들은 이거를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으니까 최고 결정을 하는 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희생을 일단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충격이 오는 뭐 그 정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외환보 요구를 착실하게 쌓아놓고 있지만 역시 그걸 발행하는 나라들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러시아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쌓아놓는 게 또 답은 아니다. 역시 귀금속이 이때는 보험성으로 엄청나게 좋다. 화폐 경제가 무너지면 귀금속은 당연히 엄청난 이 화려한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귀금속은 화폐랑 다르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러시아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금속을 앞으로도 잘 갖고 있을 거고 매입을 열심히 할 거다. 물론 러시아는 귀금속이 없더라도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세계 경제가 커플링화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세계에 다 이렇게 지하 자원을 막 뿌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에 극단적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지 않았다. 어느 정도 유화적인 움직임도 보여줬다. 채권을 갚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가 부도, 디폴트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 물론 서방이나 언론이나 이제 뭐 러시아가 무서워서 뭐 위기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돼서 뭐 항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이제 또 몰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된다. 언론 플레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이요. 그리고 러시아가 엄청난 타격을 또 받을 수도 있지만 지하 자원을 수출하고 세계 경제 커플링화 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도 그만큼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는 금융봉쇄를 엄청 당했기 때문에 진짜 큰 충격은 서방과 특히 유럽일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연동돼 있는 또 다양한 나라들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